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센TV의 공창규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창규 세무사님께서는 일전에도 투미TV에 출연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뭔가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나와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예규를 발표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예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항인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이 분양권을 신규로 취득을 하면서 이 3주택자가 된 상황인데 이 종전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일시적 2주택에서 분양권을 신규로 취득하면서 일시적 3주택자가 되었지만은 원래 우리가 이 3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은 이 일시적 3주택자인 경우에도 이 종전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국세청이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네, 정말 이게 파격적인 사항인데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만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B주택을 취득할 때 1년 텀이 있는 상태에서 B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다 라고 할 때 비과세가 되는 거고, 내가 추가적으로 주택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의 주택수 여부인데요. 분양권 자체가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21년도 1월 1일 이후로 새롭게 신규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2021년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A, B 간의 비과세가 되지만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주택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내가 A주택을 처분하려 했었을 때 3주택자다 보니까 원래는 비과세가 안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권 해석은 A주택도 있고 B주택도 있고 주택수에 들어가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분양권까지 있는 상태에서도 A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3주택자인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예전에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상속주택이 한 채 더 생긴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3주택자이지만은 일시적 2주택의 그 비과세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장기 임대주택과 내 거주주택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거주할 주택을 이사 갈 집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신규로 한 채를 더 취득을 한다면은 이때도 3주택이잖아요. 하지만 이 일시적 2주택과 장기 임대 주택의 이 비과세 요건이 이제 각각 충족을 한다면은 이때도 3주택이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3주택일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상속주택이라든지 장기임대주택처럼 어떤 이 주택이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만 이 각각의 주택의 경우가 이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은 이것을 이 양도세 비과세를 중첩적으로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예규들은 많았지만은 이번 사례처럼 어떠한 특이한 사유가 없이 그냥 단순히 일시적 2주택에서 분양권을 신규로 취득을 하였는데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고 해석을 내려준 것이죠. 똑같은 사례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예규가 나오기 전에 당시 그 고객분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1년도 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하셨는데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일시적 3주택이잖아요. 예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할 때 당신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분양권까지 포함해서 3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예규를 발표한 것이죠.
그러면 중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정확하게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당연히 3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안 돼야 되지만 최근에 나온 국세청 유권 해석의 논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사항은 155조 1항으로서 종전주택과 1년 텀이 되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되는 조문이 따로 있고 또한 분양권에 대한 사항은 제 156조의 3회 별도 조문으로 있기 때문에 각각 조문들을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충족을 하게 되면 중첩 적용하여서 종전주택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 이 신규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즉 그 종전주택 A와 신규주택 B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 다음에 종전주택 A와 또 그 분양권 C가 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 이렇게 각각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은 비과세 혜택을 중첩적으로 적용을 해서 A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말로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했는데 B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내 처분하는 즉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A주택과 분양권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1년 텀이 되고 분양권 취득으로부터 3년 내에 또 처분을 하는 게 1요건과 2요건이 둘 다 충족이 되면 이 A주택 처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와 C 분양권 간에 1년 텀은 되긴 하는데 A와 B 간에는 1년 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 예규에서 이 납세자가 질의를 한 사례가 조금 특별했어요. 이 납세자가 이 A주택이 단순한 일반 주택이 아니라 건설 분양 주택이었거든요. 건설 임대 주택은 예외 사항으로 1년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하다는 예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만 신규 주택을 1년 내에 취득했을 때 비과세가 된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당연히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반드시 지나고 나서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이죠. 네, 정말 파격적인 유권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을 잘 공부해 두게 되면 무궁무진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조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첩 적용이 된다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합과 특례가 있습니다.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내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던 간에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넘어가가지고 예비신랑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3주택자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주택과 C주택 간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충족이 됐었다. 예를 들어서 1년 텀이 되고 3년 내에 처분한다 라는 사항과 혼인신고로부터 A와 B주택 간에 처분 완료했었을 때 5년 이내다 라는 게 둘 다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중첩 적용으로 A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이와 동일한 원리로 분양권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되고 3년 내다. 그리고 A주택과 C 분양권 간에 1년 텀이 있고 3년 내 처분한다. A주택은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네. 예를 들어서 21년도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 간에 일시적 2주택으로 갔다가 A주택을 처분하고 그러면 내가 B주택 하나만 있었을 때 A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게 또 1년 텀이 되고 3년 이내다라고 하면 B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 분양권을 21년도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중첩 적용으로 인해서 A를 비과세 받고 또 A가 준공이 되는 시점이 B와 C 간에 1년 텀이 된다라고 하면 또 B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일시적 2주택은 내가 종전에 어떤 주택을 양도했던 간에 그 양도한 사실들은 모두 배제를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양도를 하는 시점, 그래서 B와 이 C 분양권 둘 사이의 관계만 정확하게 요건을 충족을 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A주택을 양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이 B와 C 분양권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한다면은 당연히 B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 활용만 하면 A주택, B주택, C주택 모두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발 또 넘어가면 아까 분양권 얘기만 계속 해드렸었는데 네. 같은 논리로라면 입주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예규는 이 일시적 2주택과 분양권인 상태에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국세청이 발표를 하였지만은 분양권과 입주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구잖아요. 당연히 이 분양권이 비과세가 됐으니 당연히 일시적 2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도 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아직까진 예규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이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역시 분양권과 똑같이 입주권의 경우도 A, B 간에 일시적 2주택이 성립하고 A, C 간에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A주택도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네, 법 논리상 이 분양권이 가능하다면 입주권도 비과세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꼬아서 네. 아까 일시적 2주택과 입주권 혹은 분양권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A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주권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항인 거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156조의 3항이니까 앞서 말한 논리대로라면 각각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A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국세청의 예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시적 2주택이 155조고 분양권 일시적 2주택이 156조의 3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조문이 다르죠. 하나는 155조, 하나는 156조의 3이잖아요. 이렇게 조문이 다른 이 주택들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각각 이 비과세 요건을 중첩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비과세 조문이 어떤 조문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비과세 조문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은 중첩을 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보셨다시피 조문이 다르잖아요. 이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중첩을 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시적 3주택이 가능하다는 사항은 공부만 잘하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듣고서 그럼 나도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 3주택으로 취득해야지 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나는 해당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3주택자리에서 비과세가 안 되는 줄 알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소장님이 이런 경우로 이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을 비과세 되는지 모르고 양도세를 내쳤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억울하니까 막 달려가서 돌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세금을 돌려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가 이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경정청구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설령 내가 세금을 많이 낸 사실이 확인이 되더라도 이 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정청구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경정청구 신청 기한은 5년 내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 18년 8월 달에 주택을 양도하였어요. 그러면 이 양도세 신고는 그로부터 2달 내인 18년 10월 말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한 다음에 5월 말까지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양도세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까지 경정청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년에 주택을 양도하신 분들은 24년 5월 말까지 경정청구를 하셔야 잘못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해당 사항 잘 숙지해 두시고 있다가 혹여라도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를 더 납부하신 분들은 꼭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일시적 3주택 내용을 듣다 보니까 유권 해석에 따라서 세금이 정말 확확 바뀐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런 식으로 예규 변경을 통해서 또 경정 청구할 수 있을 만한 사항 뭐가 또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기재부에서 새로운 유권 해석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다주택자가 09년 3월 16일부터 12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을 18년 4월 1일 이후 양도시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납부를 했다면은 이때는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적용해서 더 많이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09년 3월 16일부터 12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양도를 했을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주택을 취득을 하였죠. 그런데 이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됨으로써 이 양도세 중과세율이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취득한 다주택자들이 그 양도세 중과세가 안 된다는 말을 믿고 이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막상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를 하니까 이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적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유권 해석을 하였다가 이제 억울하잖아요, 납세자들이. 그래서 이 억울한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행정소송을 한 결과 법원에서 이것은 중과세율 적용이 아니라 일반 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문에 따라서 기재부가 다시 유권 해석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09년 3월 16일부터 12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을 하셨다가 18년 4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일반 세율로 계산된 양도세의 그 차이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다주택자 중과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취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금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을 때 처분한다 하더라도 중과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정부의 말을 믿고 주택을 취득하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법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일시적 3주택에 대한 유권 해석부터 시작해서 경정 청구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더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납부해야 될 양도세보다 잘못 신고를 해서 더 많이 양도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나 좀 양도세를 많이 납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과연 내가 이제 과거에 양도세 신고한 것이 잘 신고가 되었는 건지 이것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돌려받으실 세금이 있다면 꼭 경정청구 신청 기한 내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내 돈 잘 찾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공창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